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럼 일단 우리는 구입할 때에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거에 소모품으로 처리했네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 그럼 세자면 제가 사용액을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500만 원치 구입했는데 남아있는 잔액이니까 미사용액이 50만 원이니까 사용액은 450만 원이죠. 그죠? 소모품 쓴 만큼을 사용한 금액을 지우는 거니까.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할 건데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비 구분을 할 건데 40%는 영업부서에서 썼고 그럼 소모품비 나머지 60%는 생산부서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450만 원의 80%가 180만 원이죠. 그래서 180만 원은 우리 800번 되고 그러면 나머지 270만 원은 우리는 500번대의 소모품비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스파에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1000주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기말 시가는 한 주당 33,000원이고 단기 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다. 자, 그럼 이번엔 유가증권인데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취득은 3,030만 원 줬지만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30만 원은 수수료 비용 처리했을 거잖아.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취득했을 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3천만 원이죠. 유가증권 나오면 우리 장부에는 얼마 적혀 있는지 3천만 원. 그럼 기말 공정가액으로 시가로 평가하면은 1000주인데 33,000원이면 3,300만 원. 그럼 300만 원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300만 원 높여줘야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이다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3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뭐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올해 취득한 거는 뭐 분기는 올랐으면 오른 것만 내렸으면 내린 것만 쓰고 평가이익 평가 손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그럼 올랐는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장부 가격이 얼마죠? 매도 가능 증권이면 장부 가격이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니까 3,030만 원이었겠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그럼 기말 시가로 평가한 금액은 3,030만 원이니까 3,300만 원이니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투자 자산을 선택했을 거고 270만 원만큼만 증가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300만 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270만 원이 올랐다라고 쓰게 되겠죠. 장부 금액이 3,030만 원으로 써줬을 거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3번. 당사는 매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자, 1월 20일 날 토지 취득했는데 7억 원이었고 12월 31일 날 감정평가액이 6억이었어요. 그럼 1억이 내렸죠? 그럼 재평가 모형에서는 지금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죠. 취득한 금액. 토지니까. 그럼 이 기준금액에서 1억이 내린 거는 우리는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쓸 거고 7억보다 높은 곳에서는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재평가 차익을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그럼 얘는 내렸으니까 우리는 내린 만큼 대변에 토지 1억 원을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다. 금액 1억 원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자, 재평가 손실 손해본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지만 얘는 900번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12월 31일 날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8억이었다면 문제에서 6억이 아니고 8억이었다면 이때는 7억인데 8억으로 올랐으면 차변의 토지 1억을 높여주는데 이때는 재평가 이익이 아니고 차익으로 300번대의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7억에 산 건데 8억이었다면 얘는 300번대 썼을 거고 지금은 내렸기 때문에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의 3%와 받으러옴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럼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3%, 받으러옴 잔액은 1%.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일단 다음 단기 법인세는 자 지방소득세 포함 적혀 있는데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법인세든 법인세 지방소득세든 전부 다 포함이에요. 자, 그럼 33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에서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100만 원 그리고 이자와 별도로 이자 수익으로 발생한 선납세금 1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가정하여 회계 처리할 것. 그럼 선납세금이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중간연합세액도 선납세금 처리할 거고 뭐 이자 수익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도 선납세금으로 계상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00만 원이 선납세금이다. 이것도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 2, 3번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 먼저 분계를 하면 대변에 소모품이 450만 원치 썼고 차변에 우리 영업부속 800번대 소모품비가 180만 원 차변에 그럼 생산부서에서 쓴 게
270만 원. 다음 2번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300만 원 올랐고,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올랐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300만 원이다. 다음 토지가 1억 원이 내렸고,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900번 될 거 재평가 손실을 쓸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먼저 할 건데, 자, 얘가 3%하고 1%죠. 그럼 대손 삼각 버튼을 가서, 자, 외상 매출금은 3%면, 자, 3%라고 치면, 지금 여러분은 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저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3%라고 한 이 금액을 설정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받으러움은 1%라고 한 이 금액을 설정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들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잔머리 굴려서 3% 했던 거 얘 금액을 컨트롤 C 하고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로 바꾸고 나서 얘 1%죠. 그럼 외상 매출금에서 컨트롤 V 하면 3%가 붙잖아. 그럼 설정 안 할 거 두 개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3%가 지금 적혀 있고 얘는 1%니까 결사 반영 누르면 여기에 이 두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얘는 됐고, 자, 다음 결산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200만 원 적혀 있죠. 전 적혀 있을 줄 알았어요. 문제에서 뭐 다 무시해라 해놓고서도 알리바이는 딱 맞춰둬요. 그럼 그대로 200만 원 쓰고, 그럼 문제에서 법인세가 330만 원이고 선납세금이 200만 원이니까 130만 원만 추가 계상액에 130만 원만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법인세 등이 330만 원이 되도록 문제의 법인세 추산액하고 일치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도 분기할 준비 끝났죠. 금액 다 산정했으니까 전표 추가를 누르고 얘 해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를 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갑시다. 535페이지. (535페이지) 회사는 다음 회사 276 주식회사 대웅. 276번 주식회사 대웅.
자, 535페이지 펴셨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수능 계산부터 항상 먼저 해야 되죠. 자, 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아래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 글만 봐도 정기예금이면 이자 받아야 되고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라는 건 대변에 이자 수익 처리하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 알겠죠? 그럼 단기분 이자를 계산을 하면 자, 예금 금액이 3억 원이고 가입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1년이죠. 그리고 연이율 2% 월하이 계산하고 이자 수령 시점에 만기 일시불 수령이니까 이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 귀속 이자 수익은 3억 원의 이자율 2%. 그러면 연이율이니까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8, 9, 10, 11, 12 다섯 달이죠. 그러면 12분의 5다. 그럼 3억에다가 2%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25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이 250만 원이 올해 단기 귀속 이자 수익이니까 250만 원이다. 미수 수익 250만 원이다. 다음 2번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 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금액 중 3만 원은 현재까지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회사 휴림에 대한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 원 부족하대요. 자, 얘는 지금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부족한 거? 제가 그랬죠. 한글이 제일 어렵다고. 그죠? 딱 봐도 실제가 실제보다 장부가 작으니까 실제가 높은 거죠. 그럼 많은 거죠. 제가 이럴까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학계장의 시간표 가면 엔터 치면 12월 31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현금 과부족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럴 거면 얘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써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이 분계 보고 싶으면 근데 출금전표 되어 있거나 입금전표 되어 있으면 보기 힘드실 건데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아래 분계가 나오죠. 꼭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쓰더라고. 입금전표니까 차변에 현금 많아서 실제 많아서 현금자를 높인 거예요. 대변에 얘를 썼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33만 원만큼 지금 얘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차변에 현금 과부족 33만 원이다 라고 써줘야
저 현금가부족에 마이너스 33만 원이 집어질 거고. 자, 대변에는 자, 대변에 만약에 지금 원인 모르는 거 3만 원 원인 모르는 거 잡이익이에요, 잡손실이에요? 대변 자리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잖아. 수익이면 잡이익이겠지. 그래서 제가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분기할 때 그러면 편하다라고 말한 게. 그럼 얘는 잡이익일 거고. 잡이익이 3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원인 알았대잖아. 선수금이고 휴림 거. 선수금, 휴림 거다. 얘 부채니까 대변에 과거에 돈 들어오면서 선수금 써야 될 거를 몰라서 그냥 현금가부족이라고 대변에 써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번은 됐고, 자 다음 3번. 국민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금 500만 원이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기말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이다. 자, 외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장부에는 얼마 적혀 있는지 500만 원. 그리고 기말 기준 환율로 하면 얼마죠? 450만 원. 이해가시나요? 왜 450인지? 오케이. 5,000달러인데 달러당 900원이니까 450만 원. 그리고 계정 과목 뭐였는지 보라 그랬죠? 단기 차입금. 자, 그럼 이제 우리 풀 수 있겠네. 자, 50만 원이 내렸어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부채가 내렸죠? 내리면 우리는 반대쪽으로. 그럼 부채 자리는 대변이니까 반대쪽인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국민은행 50만 원이 내렸다. 대변에 자, 빚이 내렸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이익이겠죠. 빚 내렸는데.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50만 원이다. 다음,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19년 1월 30일 전기에 샀네요. 그리고 전기말 10만 원이었고 시가가 주당. 그리고 단기말이 11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에는 지금 현재 평가하기 전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장부에는 1억이라고 적혀 있죠. 전기말에 주당 10만 원으로 맞춰뒀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에 샀던 간에 상관없이 전기말 환율로 맞춰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기의 기말에는 지금 환율로 맞추면 그럼 1억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천주니까. 그럼 1,500만 원이 올랐네요. 단기매매 증권이.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1,500만 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1,50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5번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니까
이따가 처리하고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수동 결산이다. 그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입력을 먼저 할게요. 네 개 하셨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자, 계산자료 입력 들어갈 일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 시험은 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시험 때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기억나신 분은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 손익계산서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 엔터 치고 다음 손익계산서 엔터 치고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아니오라고 하고 자, 당기 처분 예정일이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네요. 2021년 2월 25일 정기권은 2020년 2월 25일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거 보고 먼저 처분 일자들을 쓰고 다음 이제 사후 확정 전입금 500, 현금 배당 2,000, 주식 배당 1,000만 원. 그럼 우리 아래에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사후 확정 전입금이 500. 현금 배당, 이 미지급 배당금 라인에 쓰는 거라 그랬죠. 200, 2,000. 주식 배당은 1,000. 다음 우리 회사는 금전 배당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죠.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그럼 이 문제는 전표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안 하면 자, 얘 몇 점짜리? 4점짜리잖아. 그죠? 우리 첫 번째 거가 쉬웠으니까 얘가 2점으로 줄이면서 얘를 희생시켜서 얘를 4점 했는데 전표 추가 안 하면 잘 해놓고선 점수를 못 가져가죠. 그래서 그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547페이지. 547. 계산은 277. 자,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의 전액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단 월화 계산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우리는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처리한 거죠. 그럼 수정 분계를 하면 차변에 임대료가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그리고 내년 임대료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지금 임대료 취소하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할 건 차기분인데, 자, 우리는 지금 한 달치 임대료가 얼마죠? 그렇죠. 20만 원이죠. 그죠? 6개월치가 120이라 그랬으니까 한 달은 20만 원이겠죠. 그럼 내년은 4월 달까지네. 그러면 4달. 2달은 올해, 4달은 내년. 그럼 20만 원씩 4달 하면 80만 원만큼의 임대료를 취소하고, 그리고 80만 원만큼 내년 수익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다음 2번. 기말 연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800만 원은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계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장부 금액을 보면 장부에는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기말 환율로 맞추면 $10,000가 달러당 1,100원. 그러면 1,1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자, 그럼 이번엔 300만 원이 높아졌죠? 외화 장기 차입금이 부채가 높아진 거죠. 그럼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얘는 시티은행 300만 원을 높여주고, 차변에 이번엔 빚이 증가한 거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 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지금 원재료 90만 원이 부족해서 얘를 지우는데, 당연히 원가상 없는 거니까 파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하고,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들어갔는데 비용 처리하는 건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대변에 우리가 부족한 원재료 금액만큼 지우고 타기정으로 대체 저격 8번 차변에는 수선비인데 공장 기계장치 500번대의 수선비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다음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어떤 유가 증권이든 간에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일단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기말 공정가액하고 장부에는 2,550만 원으로 맞춰뒀을 거고 기말은 2,400만 원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럼 150만 원이 내렸죠? 그죠? 그럼 150만 원만큼 우리는 대변에 줄여줄 건데 얘가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래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손해보게 되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이익 보면 손해본 게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기 전에 전기에 혹시 이익이 나왔나 봤더니 전기에 50만 원 이익이 발생했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먼저 그럼 150만 원 손해니까 과거에 50만 원 이익 본 거를 먼저 우선 상기할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은 취득 원가와 기말 공정 가액의 차익이 남게 될 거예요. 지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지운 거는 전기에 평가이익했던 거 지워준 거였죠. 쓴 거는. 그럼 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있을 건데 이 10만 원이 취득 원가하고 공정가액의 차이가 100만 원 손해니까 내장부에는 이것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하고의 차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취득 원가하고 차이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그럼 그냥 이것저것 별거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만 이렇게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5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다. 그럼 지금 장부에는 전기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했다라는 건 장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적혀 있는데
얘를 2년 상환 연장했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얘를 다시 바꿔주란 이야기죠. 그럼 부채니까 얘는 지우기 위해서 차변으로 쓸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를. 그럼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중앙은행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우리는 다시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주고 내년에 다시 유동성 대체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동결산 준비되었고, 자, 얘네들 이번엔 5개 전부 다 수동결산이네요.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 쭉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차변에 임대료 900번대, (80만원) 대변에 선수 수익 80만원, 다음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시티언에 300만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300만원, 대변에 원재료 90만원, 수선비 500번대 90만원. 다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우선 상계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이다.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중앙은행 2천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중앙은행. 자, 입력 다 하신 분은 본인 컴퓨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화 장기 차입금에 내가 거래처를 잘 썼는지, 자, 그리고 우리 원재료에 타계정으로 대체 적엽 8번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123번이 아니고 178번으로 잘 썼는지,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랑 장기 차입금 거래처 둘 다 코드 번호 있도록 잘 썼는지.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얘네들을 제대로 안 쓰는 건 실수죠. 붕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붕괴 못하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붕괴 잘했는데 얘네들 빠뜨리거나 잘못 써서 실수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실수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결산 문제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